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입니다.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을 돌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보셨나요? 오늘은 정말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심리학적 원리를 활용한 거거든요. 중독시키고 단절하고 투자받고 깎아내리고 희망을 주는 5단계만 제대로 알면 애매한 그 남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을 잡고 내가 먼저 배려하게 될까요? 관계에서 항상 을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방법을 배우시면 그런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상대방이 나를 더 궁금해하게 되고 나를 더 찾게 되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독 단계에서는 코드나 감정 처리나 유사연애 중 하나로 확실하게 빠지게 만들어야 하고요. 단절 단계에서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템포를 조절하는 거예요. 투자 단계에서는 작은 미션들을 통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거고, 깎기 단계에서는 내 가치를 높이면서 상대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 단계에서는 문을 닫지 않되 주도권은 내가 갖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생각보다 패턴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이잖아요.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무심하면 속상해지고 질투 비슷한 감정도 느끼게 되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활용할 심리적 메커니즘이에요. 별 관심 없던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들을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카페를 처음 가봤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면서 디저트까지 서비스로 주셨다고 해요. 기분 좋죠? 그래서 며칠 후에 또 갔는데 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음료도 할인해주시고요. 이렇게 몇 번 가다 보면 그 카페가 익숙해져요. 편해지고 습관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장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직원분이 일하시는데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서비스도 없고요.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사장님 언제 나오시는지 물어보게 되고 사장님이 있는 시간에 맞춰서 가고 싶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활용할 원리예요. 중독시키고 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고문이 아니라 설계라는 점이에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중독시키기입니다. 여기서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해요. 첫 번째는 코드 중독이에요.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로 끝없이 토론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 얘기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어제 경기 봤어가 아니라 그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왜 그런 식으로 변했는지 분석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코드 중독이 되면 나와 연락을 안 하면 허전해져요. 심심하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내 생각을 하게 되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연락하게 돼요. 두 번째는 감정 처리 중독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슬퍼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중독되면 정말 답이 없어요.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뒷담화를 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찾게 되거든요. 특히 좀 감수성이 있거나 힘든 시기에 있는 남자들은 감정 처리 중독 때문에 연애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유사 연애 중독이에요. 연인은 아닌데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건 다 하는 거죠. 스킨십도 하고 꽁냥거리는 대화도 하고 책임 없는 쾌락을 끊임없이 즐기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기에 중독되면 생각보다 쉽게 질투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애인 같은 감정은 드는데 애인은 아니니까 함부로 터치할 수 없잖아요. 코드나 감정 처리보다 어찌 보면 유사 연애가 가장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사람만을 위한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무료로 계속 좋은 감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어느 정도 중독되고 내 빈자리에 나름의 허전함을 느끼는 단계 정도가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단절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자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동안 제공하던 서비스의 공급을 멈추는 거죠. 연락을 멈추고 SNS에 하트를 누르거나 하는 반응도 하지 않을 거고요. 꼭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카톡에는 한두 번 씹기도 할 거예요. 실컷 중독되게 하고
그대로 사라져주는 거죠. 이건 꽃신이 필요하면 이젠 네가 와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아요. 네가 내가 필요하면 이젠 네가 와를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투자 받아내기예요. 상대방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제는 전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해요. 공짜로 주던 것들에 이제는 가격을 부르는 거죠. 물론 정말 금전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그 남자에게 나름의 노력을 투자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금씩 미션을 제공하는 거죠. 일부러 내가 사는 곳 가까이로 오라고 한다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시켜보거나 이렇게 조금씩 내가 주는 미션을 클리어해야만 나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치를 높인다고 표현해요. 점점 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상대를 내 가치 아래로 놓을 때가 됐어요. 네 번째 단계는 가치 깎기예요. 여기서는 굳이 너 아니어도 나를 원하는 사람 많다는 여유와 넌 나한테 그닥 특별하지 않아라는 오기까지 자극하는 거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뒤에 약속을 잡아버리거나 만나기 전날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보거나 대화 중에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다른 남자에 대한 언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묘하게 그 남자의 오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영원히 대우받을 줄 알았던 나의 가치가 점점 대우받기 어려워지더니 이제는 그 가치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보통 이 타이밍에 자존심이 상한 남자가 당분간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도 이 타이밍에 안 하던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점점 내 머릿속에서 눈앞에 있지도 않은 그 여자와 싸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만 키워가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희망주기예요. 껄끄럽게 헤어졌다고 해서 결코 상대방을 껄끄러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상대방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어쩐 일이야 하는 기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거죠. 잠시 삐졌다고 개의치 않고 우리를 연결하는 끈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끈이 상대방에게는 애매한 희망 고문이 되죠. 아예 날 포기한다고 생각은 안 할 텐데 그렇다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우리도 아예 사라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상대가 좀 삐졌다고 개의치 않고 마주치면 먼저 인사도 하고 전처럼 대수롭지 않게 수다도 떨고 이런 문 정도는 열어두는 거예요. 만약 내가 태도를 싹 바꿔버린다면 남자도 생각을 바꾸겠지만 정황상 이건 그냥 여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 혼자 막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내가 왜 이러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던 것처럼 남자도 너는 왜 연애 안 해?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같은 전에 하지 않던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된다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주도권이 내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직장 동료로 만난 남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감정 처리 중독을 선택했어요. 그 남자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도 해주고요.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 여성분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반응을 50% 정도로 줄였어요. 메시지 답장도 늦게 하고 상담해달라고 하면 오늘은 좀 바빠서 이런 식으로 몇 번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요즘 왜 이래? 이런 식으로요. 그때 투자 미션을 줬어요. 내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30분 정도 있을 건데 시간 되면 와, 이런 식으로요. 그 남자가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가치 깎기 단계에서 요즘 다른 부서 누구누구랑 프로젝트 하는데 그 사람도 생각이 깊더라. 이런 식으로 다른 남자 얘기를 살짝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질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우리 진짜 친구로만 지낼 거야 라고 먼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잘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방법의 실제 효과예요. 중독시키고 단절하고 투자받고 깎아내리고 희망을 주는 이 5단계가 제대로 작동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악용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모든 남자에게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을 확실하게 좋아하고 있거나 연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기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 과정에서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해야 하거든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네 번째로 각 단계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중독 단계에서 충분히 익숙해지기 전에 단절하면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너무 오래 중독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친구존에 갇힐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내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것도 병행해야 해요. 이 방법은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거지.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어도 상대방이 좋아하게 만드는 마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상대방을 확실하게 좋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재미로 하거나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여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성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사랑에 빠지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의뢰 위치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독 단계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접촉해야 해요.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칙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접촉할 때 최소 10분 이상은 대화해야 해요. 너무 짧으면 인상이 남지 않거든요. 단절 단계에서는 기존 접촉 빈도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게 좋아요. 매일 연락하던 사이라면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연락하던 사이라면 사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답장 시간도 기존보다 2배 정도 늦춰주세요. 투자 단계에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처음부터 큰 부탁을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근처에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어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투자를 받아내는 거예요. 깎기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게 좋아요. 어제 누구누구랑 얘기했는데 라고 말하되 그 사람이 너보다 낫다는 식으로 직접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희망 단계에서는 일관성이 중요해요. 어떤 때는 차갑고 어떤 때는 따뜻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되 확답은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티가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연애 관계로 발전시켜야 해요. 계속 밀당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확실한 관심을 보였을 때는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줘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관계의 시작점을 만드는 거지 관계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 과정에서 배운 건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쫄지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 섣불리 포기하지도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의뢰 위치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관계를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방법은 그냥 그걸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혹시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러브SOS 365 블로그나 멤버십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연애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러브SOS 365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